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마치 누군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속삭인 것처럼요. 당신은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가 끝난 지 오래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필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일상 속에서 문득 오래된 기억이 당신을 찾아오는 순간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는 더욱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당신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내면의 여정에 대한 초대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 그것은 종종 그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융은 이것을 심리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감정, 우리가 외면한 욕망, 그리고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를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떠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본 것,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것,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는데요. 외부 세계의 사건과 내면 세계의 심리 상태가 신비롭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온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나요? 융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와 당신의 무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옛 연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당신의 무의식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혹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자꾸 떠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그 당시에 느꼈던 열정 설렘 혹은 가능성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들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분노나 원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혹은 당신이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후회 말이죠.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그 감정을 직면하고 치유하고 마침내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일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특성, 우리가 인정하기 두려운 욕망,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하게 끌리거나 강하게 거부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이죠.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상처를 재빨리 덮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압박을 받죠.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고, 때로는 뒤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멈추라고, 잠시 숨을 고르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고 우리의 욕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 뿐이죠. 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지 못하면 무의식은 운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거나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거나 같은 감정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과 실제로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신의 현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인데요.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을 상상 속에서 만나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지금 내 생각 속에 나타난 거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일부와 대화하는 것이죠. 당신은 놀랄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감사, 사랑, 무엇이든 좋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검열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써내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답장을 쓰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들어야 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융은 또한 우리의 관계가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부정하고 싶은 당신 자신의 어떤 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끌어당겼나요? 그들의 자신감이었나요? 그들의 자유로움이었나요? 그들의 따뜻함이었나요? 혹은 그들의 창의성이었나요?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자질들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얼마나 표현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싶은 자질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발현시킬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계속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더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창의성이 표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계속 떠올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융은 우리의 적조차도 우리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힌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 당신이 아직 설정하지 못한 경계,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 필요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아마도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법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용서하고 놓아주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신이나 상처는 더욱 깊게 느껴지죠. 하지만 융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힘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죠. 당신이 그 경험을 완전히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할 때 용서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단지 당신의 여정에서 만난 또 다른 영혼으로 보게 되죠.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들에게 투사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말이죠.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찾아갈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말이죠. 융은 꿈의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것은 일종의 깨어있는 꿈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상징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상징할 수도 있고 당신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상징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미완성된 꿈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당신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고 당신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길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요?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이유가 있어서 떠난다고 믿죠. 융의 심리학은 이 동양적 지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도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강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당신의 생각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관찰하세요. 그것과 함께 있으세요. 둘째, 호기심을 가지세요. 왜 지금일까? 왜 이 사람일까?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셋째,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분노든 그것을 느끼세요. 감정은 느껴질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넷째, 그 경험에서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당신은 그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했나요?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나요? 다섯째,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의 현재 삶에 적용하세요. 과거는 과거이지만 그 교훈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었던 것에 대해,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감사는 치유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은 피해자의 자리에서 창조자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의식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운명의 창조자라는 것이었다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당신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시간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계속 떠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집착이나 약점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로 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는 당신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 혹은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의식적이고 완전한 미래를 창조하라는 초대입니다. 융은 이것을 후퇴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 속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뜻이죠. 이것은 융의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에게 준 선물,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통합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그것들을 당신의 지혜의 일부로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군 중년의 위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가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성취를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전환기에 과거의 관계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고, 이제 통합할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시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환영하세요.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것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신의 무의식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듣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을 그 발견의 여정으로 이끄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이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당신이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융은 이런 상황을 동시성의 완벽한 예로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신비롭게 만나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신들이 다시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관계의 재회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같은 사람을 2번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5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난다면 당신은 5년 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5년 전의 그 사람이 아니죠. 당신들은 모두 변했고 성장했으며 다른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 수준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운명적인 재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2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재회가 항상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재회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완결되지 않은 게슈탈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로 완성되지 않은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완결을 갈구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말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떠올린다면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완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제대로 이별 인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작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상상 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요. 당신은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마무리하고 놓아주는 개인적인 의식을 말이죠. 한국에는 소원을 빌고 보내주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등을 하늘로 날려보내거나 강에 꽃잎을 띄우거나 산에 올라가 외치는 것들이요. 이런 의식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놓아줄 때 당신의 무의식도 그것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융근 의식과 의례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상징과 의식을 통해 심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놓아주고 싶다면 당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소리내어 말하고 그 촛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식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마무리하고자 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제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놓아주려 할 때 당신은 먼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 경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면서는 진정으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윤근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당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과거를 당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았든 나빴든 이제 당신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우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통합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당신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도 당신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친밀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이라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질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부정하고 싶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계속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그들에게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자질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가장 싫어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운 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수도 있고 당신의 필요를 무시했을 수도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도 당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차이는 큽니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자기 인식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패턴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책임에 대해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물론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무엇을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어떤 신호를 무시했나요? 당신은 어떤 직감을 외면했나요?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해방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체가 됩니다.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치론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이제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명확해졌으며 더 의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이나 풀리지 않은 원한을 의미하죠. 한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집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경험도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느끼는 깊은 감정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그리움은 단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 당신의 조부모님이 치유하지 못한 것, 그것들이 당신에게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전체를, 당신의 조상들을,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미래 세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세대 간 치유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의 성장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 노력, 당신의 과거를 탐구하는 이 여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 이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영적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외부의 성취보다 내면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전환은 종종 상실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꿈이 깨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실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은 또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진정으로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어쩌면 이런 깊은 질문들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상실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당신의 영혼을 깨웠으며 당신을 더 진실한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종종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리움, 그 슬픔, 그 혼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완전한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그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나선형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성장합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돌아오지만 매번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그것을 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그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경험을 더 깊은 수준에서 통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렇게 자주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붙잡아 두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주었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이 여전히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칼 융의 지혜를 통해 그것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깊은 메시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상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완성된 여정, 당신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당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의 과거를 치유할 시간이라고, 이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시간이라고 말이죠.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래된 상처를 다시 느끼고 억압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의식이 확장될 수 없다고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어둠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있었던 것에 대해,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당신이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당신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고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며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명확해질 때만 선명해진다고요.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이죠. 이제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을 이 발견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그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세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당신 자신이 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하고 당신의 관계가 변하며 당신 자신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이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완전한 삶으로 이끄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말이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